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제가 예. 진행 또 내용을 맡아서 예. 하는 날인데 제가 오늘은 지난번에 네, 또 어떤 이제 찰리 먼거 그리고 워런 버핏이 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했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그걸 하겠다 이렇게 좋습니다. 이제 얘기를 멋지십니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한 얘기를 갖고 저희들이 이제 저희 생각을 또 이제 그쵸. 곁들여서 좀 하려고 그쵸.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물론 이제 찬성하는 것도 있고 뭐 반대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다를 수 네, 있으니까, 근데 뭐 저희. 어차피 뭐 대가다. 이 사람은 절대 신은 아닌 거잖아요. 그쵸. 사람이죠 뭐.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또 사람이 자기 성장을 위해서는 예, 어떠한 사실, 어떠한 현상, 어떠한 이론, 어떠한 것을 때 100% 믿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거기서 사람이라는 게 받을 것도 의심도 해보고 그런 그렇죠, 것도 보통 이제 정반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 사고의 확정을 사실 일으키기 위해서는 정반합을 항상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말고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반대로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그리고 나만의 그렇죠. 생각을 가져서 그 세상을 바라보는 거. 그게 그렇죠, 결국에 그렇죠, 이제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제 시선을 갖는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그 시선을 갖는다 그런 뜻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너무 예. 거창했나 얘기해 보니까. 아니 멋지. 네. 그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시간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 그 워런 버핏이 했었던 또는 찰리 먼거랑 같이 했었던 많은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주주총회, 버크셔에서의 주주총회에서 예. 했던 말 중에 몇몇을 좀 이제 발췌해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이제 합니다. 그래서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 우리는 해당 기업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인지 경쟁 우위가 지속될 수 있는 기업인지를 즉시 파악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인지 또는 이 회사가 다른 그 동종업계 뭐 다른 기업에 비해서 경쟁 우위가 있는지 네,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파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문구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되게 중요한 문구죠. 아니 뭐냐, 즉시 파악한대요. 여기서 있잖아요. 즉시 파악합니다. 즉시 파악합니다. 우리는 사실 즉시 파악 못하거든요. 이게 괜찮은데 그럼 뭐 사업 보고서를 본다든가 뭐 애널들이 펴낸 보고서를 본다든가 뉴스를 본다든가 이런 온갖 것을 한 다음에 좋다 나쁘다를 파악을 하는 건데,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얘네들이래. 이 워런 버핏은 원래 그 써 있잖아요. 얼마 이상 무슨 기업이 혹시 우리한테 인수 제안을 하실 거면은 요청을 하면 우리는 그 즉시 된다 안 된다를 알려줍니다라고 거기 써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렇죠. 얘기는 결국 여기 나와 있는 그래서 즉시 파악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알기는 한 5분 내에 결정을 해준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기가 아는 분야 아는 거였으면은 그 즉시 이제 되는 건데,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자기가 모르는 분야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즉시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일단 거절하겠죠. 그렇게 그렇죠. 치면은. 네. 그래서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상당히 이게 중요한 말이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대부분 이해할 수 없으면서 경쟁 우위가 있는지도 잘 모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해당 기업이 좋다라고 투자한다. 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갑자기 오늘 이제 조사 듣는 내용이 생각이 나네요. 네, 뭘 조사했길래? 테바? 테바? TVA. 테바. 그게 뭐예요? TEVAL? TVA. TVA예요? 테바? TVA. 테바. 그러니까 테바. 네, 테바. 네. 테바라는 회사가 있어요. 테바라는 어느 나라 회사인데요?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이스라엘 회사. 이름도 못 친숙하지도 않은 국가. 그렇죠. 네.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세계 2위의 제네릭 약 회사입니다. 의약회사. 네, 그렇죠. 의학 중에서도 요즘 뜨고 있는 제네릭. 아닙니다. 이거 저도 뜨는 줄 알았거든요. 네. 파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뜬다는 게 사람들의 꿈과 희망으로 이제 뜨는 꿈과 희망으로 뜨고 있죠. 제네릭이 거의 대부분 그런 거로 사실 사람들이 그렇죠, 몰려들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말은 안 하는데 워렌 버핏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뒤졌죠. 뒤지다 보니까 나왔습니다. 거기에 그 보유 주식 수의
예예 등장- 공식 그러니까- 상황에 그러니까 때마다 워런 올라가고 있어요. 버핏이 드셔 거기에 이름을 올리고 예, 있어요. 예. 버크셔의 보유 지분 중에 들어가 있죠. 테바라는 회사가. 아, 근데 뭐 그래요? 보면은 부채 많고 뭐 어머니 시장이라고 욕은 나오는데 네. 뭐 하여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좀 늘려가고 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큰 회사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세계 2위의 복제약 회사. 아니 그러니까 2등. 큰 회사가 아니면은 예. 굳이 워런 버핏이 관여는 안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뭐 펀드 매니저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 사실은 이제 직접 몇십억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계 네. 2등이니까. 네. 뭐 어쨌든 뭐 1등은 파이자, 2등은 테바인데 네. 그 테바를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네. 이게 근데 별거 없다고요? 아까 말씀 제네릭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딱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약을 먹어야 되죠. 네, 안 그렇죠. 먹었었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워렌버핏도 딱 들어보고 파이자입니다. 그럼 파이자는 딱 피하겠죠. 아, 네. 이거 뭐 다 이것저것 다 하거든요. 근데 네. 테바입니다. 뭐 하는 회사인데 세계 2등이에요. 약 만드는데 복제약의 2등입니다. 오케이. 그 무슨 약이라는 거예요? 복제약이? 우리가 먹는 거의 대부분의 약은 복제약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암에 걸리거나 이런 거 아니 빼놓고 그 무슨 복제약을 만든다는 거예요? 다요. 그러니까 저희가 약을 먹으면 암이나 뭐 특별한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왜 네. 감기약 드시죠? 아, 그건 알아요. 네. 감기약, 소화제 다 복제약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개보리나 이런 것도 사실은 다 네, 그 약을 만들어요. 네, 복제약이죠. 네. 네. 그런 약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미 허가가 풀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그냥 찍기만 네. 하면 되거든요. 네. 그 찍는 회사예요. 그냥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작권 풀리면 저작권 풀린 거죠. 네, 예, 예, 그다음부터 알아서 솔직히 뭐 화학 성분인데 그 정확 성분이니까 네. 어차피 뭐 분해하면 되는 조항 거 다 뭐. 알고 있을 네, 거고 그렇죠. 네. 역으로 해가지고 만든 건데 그렇죠. 1등 회사를 이제 워렌 버핏이 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판단하기 되게 쉬울 것 같습니다. 몇 네. 등? 2등. 네. 근데 이스라엘에 상장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사죠. 상장은- 상장은 미국돼 있고 상장은 미국에 돼 있고. 상장은 여기저기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저기? 제약회사가 글로벌이기 때문에 네. 여기저기 상장이 돼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그거는.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 테바라는 기업 테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는 이스라엘 회사래요. 네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주목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아니 주목을 하는 건 좋든 나쁘든 주목이라는 거잖아요. 주목. 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죠, 주목해 그렇죠. 보라고 했었지. 네. 저희 내부 세미나에서 보다가 네. 둘러보다는 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요? 예, 예. 네. 그럼 어쨌든 얘기한 거랑은 좀 안 맞네? 왜요?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즉시 파악할 수 있죠. 이 산업이 괜찮냐? 네. 그리고 어느 산업이든 간에 대형 산업에서 1, 2, 3등은 괜찮지 않습니까? 뭐 보통은 그렇겠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네. 세 개까지인데 뭐 괜찮네. SKT, KT, LGU 플러스. 뭐 얘들도 괜찮아. 거의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세계 그 동네에서 1등, 2등, 3등까지? 근데 지금 얘기한 기업들은 세 개 말고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제약 복제약 산업가는 몇 개 없어요. 그냥 파이자, 얘네 테바, 산도즈. 그러면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온갖 회사들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만 그냥 그렇죠. 한미약품 이런 거는 네. 한국에서나 노는 거지. 네. 글로벌리 하면은 이거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니에요. 세계로 가면은 찌그러져 이샤시가 그렇죠. 이거잖아요. 안 보이고 이제 동네 약국이고 네. 그쯤 가면 이제 진짜 이거 장난 아닌데 뭐 이런 회사가 되는 거죠. 거죠. 그래요? 예.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인지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의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 벌써 90세니까 이분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 게 10대 후반이니까 근 70년 그렇죠. 정도를 이제 그렇죠. 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회사만. 30세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늘 사람들이 잘 착각을 하는 게 30세 백만장자가 되었거든요. 백만장자?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러니까 70년 전에 백만장자가 됐다는 얘기니까 지금 백만장자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더라고.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으로 치면 억만장자죠. 지금으로 치면 1,000억쯤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그렇죠. 최소. 옛날 얘기니까. 그렇죠. 백만장자면 10억이 그러니까 10억이잖아요. 10억. 그렇죠. 중간에 물가도 그럼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물가 따지면 지금으로 좀 1,000억 이상 된다는 그렇죠. 금액이거든요. 짜장면 한 그릇에 한 1, 2, 3원 했을 텐데. 그러니까 아니 30살이 1,000억을 지 돈으로 벌은 게 과연 가당키나 하냐고. 원래부터 위대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만 더구나 이게 사실은 굳이 얘기하면 사업도 아니고 투자로 그렇게 번 거거든요. 집안이 부자라 가능한 네. 얘기죠. 아니죠. 부자로 워런 버핏은 돈을 벌진 않았죠. 워렌 버핏은 처갓집 부자였어요. 아니에요. 돈을 꺼서 본 거예요. 그렇죠. 처갓집으로 돈을 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한 돈을 꾼 게 워런 버핏이 처가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한테 투자를 펌을 받은 거거든. 맞아요. 그 돈 가지고 굴려가지고 이제 그렇죠. 사실은 아버지가 부자가 된 거잖아요. 아버지가 정치인이었어요. 유력한 그렇죠. 하원 네. 의원. 네. 네. 근데 그렇게 유력한 하원 의원은 아닌 거라는데. 하원 의원. 그러니까 하원 의원 맞는데 저도
워런 버핏 모든 책 읽었었는데 맞습니다. 유력하지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좀 그랬어요. 네. 하원 의원 보면 좀 부인도 약간 힘들게 좀 하고 좀 어렵게 좀 됐었지. 네, 그렇게 유력한 정도는 아니. 부인도 의사 집안. 네, 어쨌든 많은. 굳이 얘기하면은 워런 버핏은 자기 돈으로 이제 처음에 시작은 했겠지만 그 자기 돈 이를테면 굳이 처음 시작했을 때 10억이다 그러면 자기 돈이 그래도 한 1억 정도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자다 역시.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 이미 20살 10대 후반부터 계속해서 투자를 했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던 게 24살, 25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그 벤자민 그램의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오마로 와서 본격적으로 하자 했을 때 이제 자기 돈하고 이제 그 주변 사람들, 이제 동네 사람들 모아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동네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죠. 동네 제일 잘 사는 돈 좀 있는 동네 사람들. 1등 1등이었죠. 그 동네에서.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굴리는 펀드만 한 8개에서 10개 정도로 됐던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 굴리고 소문이 나니까 또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서 또 하나 굴리고, 네,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신뢰를 받았던 거죠. 쟤한테 돈을 맡기면 돈이 되네 이러면서. 시절이 좋았죠. 예. 뭐 그런 거 있겠지만, 그렇죠. 네. 세계 대공황 이후에 그 호황기 70년대까지 네. 가는 이제 그 호황기 중간에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워런 버핏은 1년에 몇 퍼센트인가? 몇 퍼센트 이상 수익 무조건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이제 그때는 사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의 워런 버핏은 사업을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그때 워런 버핏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때가 이제 뭐 서구 자본주의 황금기 아니었겠어요. 네. 뭐 이제 그 사람들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거 시작한 네. 거니까 세계대전 시절에 뭐 유럽이 다 작살나고 미국 경제가 전 세계 GDP 50%를 차지하면서 미국에서 물자를 만들어 전 세계에 수출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식하기 참 좋은 시절이었죠. 네. 아니 근데 뭐 그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주식은 언제든 좋은 시대든 나쁜 시대든 버는 놈은 벌고 잃는 놈이 잃는 거니까 뭐 주식이 오르든 떨어지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리 올라도 잃는 놈은 수득하게 엉뚱한 기업 사가지고. 네.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가장 억울한 게 그거잖아요. 주가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내 계좌는 파란불인 거. 그게 가장 억울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근데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대부분에 그렇죠. 네.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올라가기 전에 팔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어쨌든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길긴 한데 우리는 사업의 속성이 본질적으로 위험하지 않으면서 재무 구조도 건전해 사업 위험이 낮은 기업에 주로 투자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찾죠. 소비재 기업을 주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업 위주로 이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인지를 항상 이제 염두에 두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소비재 기업만큼 이해하기 쉬운 게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말하는 이해한다는 건 이 사업, 이 기업이 무엇을 해서 무엇을 매출을 일으키고 돈을 버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얘기니까.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워런 버핏은 좀 더 들어가서 회계를 볼 줄 아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일반 사람들은 약간 좀 다른 거잖아요. 워낙 이제 사실은 워런 버핏은 숫자를 뛰어나게 거의 암산할 정도로 기억할 정도의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쵸. 우리와는 좀 다른 부류이긴 하죠. 우리는 엑셀로 돌려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면 좀 그것도 좀 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뭐랄까 재테크 아니면 주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퍼져 있기 전에 사실 이제 세계 2차 대전 직전에는 이제 퍼져 있었죠. 똑같이 지금처럼.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2차 대전 때 전멸을 당하고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면 나 저거 이씨 세계 대공황 때 싹 한번 쓸려봤으니까 하면 망한다라고 생각해갖고 싹 빠져나가고 나서 자기가 이제 남들 없을 때 무주공산에 가서 이제 깃발 꽂고서 돈 벌어가지고 이제 돈 벌면서 올라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해갖고는 가격이 안 오르죠. 근데 지금 그때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이제 가격을 뽑아낼 수 있을 만큼 정말 좋은 시절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제 그것도 있지만 이제 사실은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고 위험하지 않고 사업 위험이 낮고 이런 것만 투자를 했지만 그러나 그런 기업을 발견해도 높은 가격에는 안 사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사실은. 그거는 진짜 뭐랄까 남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틸 수 있어. 네가 그런 거죠. 코카콜라를 사면 좋다는 건 알지만 코카콜라가 뭐 한 50만 원 하다가 30만 원 가면 나 30만 원 살 거야. 근데 60만 원 가면 사람들 다 발견되지 않습니까? 50만 원, 그렇죠. 10만 원 올라가. 근데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제 빠졌다가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그걸 못 버티니까. 근데 이 할아버지는 좀 성격 이상이라 견딜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를 때 사는 거니까
네. 그렇죠. 오를 때 사죠. 우리 뭐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를 때 사지, 떨어질 때 안 사죠. 사죠. 그렇죠. 네. 월요병 할아버지는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라 네. 떨어지면 흥분하죠. 사야 돼. 막 이러면서. 근데 저도 오래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 오르는 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오르면 비싸게 사야 되죠. 왜냐면 어차피 내가 사는 그 시기 동안은 예. 오르면 안 돼. 그렇죠. 내가 근데 주는 물자를 결국에는 이제 확보할 때까지 오르면 안 되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트레이닝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월요병에서 보고 느낀 거는 이건 안 된다. 이건 트레이닝 해갖고 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건 타고나. 아니 그러니까 타고난 것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트레이닝이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뭐 누구한테 교육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런 투자의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렇죠. 어느 순간 이게 내가 지금 사 모으고 있는 시기인데 여기선 오히려 떨어지는 게 더 좋지 오르는 게 그다지 좋지는 않다. 그렇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더 비싸게 사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를테면 내가 해당 기업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뭐 한 만주 사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그 만주를 사실은 한꺼번에 사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쵸. 이제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보통 이게 그거를 이제 분할 매수라고 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 만주가 다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남은 건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시기에 갑자기 확 올라 버리면 예. 사실은 이게 오히려 안 좋아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좋아하지 않죠. 행복하죠. 좋아하죠. 그렇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투자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죠. 인간의 본성이라는 그건 게 인간의 그 그렇죠. 얘기하신 것처럼 본능이기 때문에 그 본능을 역행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아직은 내가 다 모자란데 오르면 안 돼. 오르지 않는 거 오히려 즐길 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를 견뎌내야 되는 거잖아요. 말 그렇죠. 그대로. 예. 왜냐면 계속 모으고 있는데도 계속 떨어져. 그럼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정신이 상되죠. 네 힘들죠. 네. 그렇죠. 근데 결국에 그걸 이겨내면 수익이 납니다. 그건 100% 확실해요. 그건 100%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워렌 버핏을 얘기했잖아요. 워렌 버핏이 그 기본적 분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본적 분석하고 한데 세스 클레이만이라고 네. 그 바우포스트라는 그 펀드의 네, 사장님이신데 네. 우리나라에 삼천인가? 옛날에 포스코를 좀 많이 하셨죠. 포스코 말고 무슨 그 제약회사 있었는데 그 회사를 많이 그것도 많이 거기서 하셨습니까? 그 어디더라? 어디를 되게 많이 갖고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옛날 워렌 버핏이 포스코 살 때 같이 샀다고 전 들었었는데 딴 것도 들어왔었나 보네요. 그 회장님이 하신 말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투자로 성공하려면은 수없이 많은 학습과 네. 강력한 투자 교육이 네, 네. 필요하다. 네. 근데 이거는 공부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노력 당연히 필요하고 네. 타고나야 된다. 일부. 네. 그래서 정말 투자의 길은 힘들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서 타고 나야 되는 것도 맞기는 한데 그걸 결국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승장 하락장 계속 경험을 하면서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제 깨닫는 거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의 샀을 때 산 다음에 기다려야 결국에 큰 돈을 버는 거구나. 아무리 상승장에 내가 돈을 넣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매집을 다 못했는데 올라봤자 그게 내 인생에 의미 있는 돈이 되지는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인생의 의미 있는 돈 하려면 네. 많은 돈을 태워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 얘기도 나옵니다. 그 강세장이 펼쳐져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원금 손실 위험이 아니라 시간의 위험이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그렇죠. 해요. 네, 다시 더 적당하게 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모든 투자는 사실 시간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참 저희가 또 다시 또 스케일. 간만에 스케일. 네. 스케일 보면 이제 10.5년마다 절반 반토막이 죽어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회사가 그렇게 말하면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죽지 않을 거 찾아내야 되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곰님이 얘기하는 그 죽지 않은 기업이라는 건 너무 길지 않아? 정말 웬만한 기업이 말한 것처럼 상장된 기업이 죽을 정도가 되면 뭐 5년 10년 내에 죽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해당 기업이 사실은. 통계적으로 그 워렌 버핏 자체가 이제 미국 투자니까요. 네, 그렇죠. 스케일 얘기로 이제 10.5년마다 절반 정도가 이제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도 바라보면은 다우지수
네. 그래 보게 되면 이제 옛날에 편입장에서 남아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마지막으로 지희가 있다가 네. 지 지금 요즘 탈락한 주가 지가 한 바라보고 5년 이제 6년 됐죠. 네. 엉망진창이 돼갖고 계속 빠져나가는 걸 보면은 이제 그 이야기가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스케일 쪽에 나오는 이야기가 네. 그래갖고 그 뭐 없어지는 건 떠서지는 건데 이제 시대의 뭐랄까 흐름에 따라서 네. 어떤 회사는 이제 되게 잘 나가다가 또 이제 뭐 생각보다 안 나가고 그러다 못해갖고 이제 되게 조금 쪼그라들었다가 아예 딴 데로 인수당하는 그렇죠. 인수당하면서 없어지는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걸 봐서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 하신 얘기 맞는 것 같아요. 처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사업 구조가 되게 튼튼하고 네네. 예, 이제 장기간 생존할 수 있는 회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불경의 구절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게 그냥 그 문구 하나로 그냥 그대로 이해하기엔 너무 네. 그렇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험이 많이 쌓여야 돼. 경험이 쌓여야 이게 그때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구나. 네네. 시간 지나고 나서 좀 깨져본 다음에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워렌 그런 것 버핏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인덱스 펀드를 가입하라 일반인은. 그렇죠. 네. 네가 그 해당 기업을 연구하고 조사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그 투자자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인덱스를 해라. 그거는 네가 쫓아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 차라리 포기하고 해라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그게 옳은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거 뭐 그냥 약값 써들죠. 태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사실 뭐 굳이 얘기하면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투자를 직접 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그냥 이 방송을 듣고선 뭘 해볼까 하시는 분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투자를 직접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그렇게 치면은 사실은 인덱스 펀드분들은 직접 투자를 하려고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얘기한 즉슨 자기가 그만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구, 조사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뭔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네. 그래서 뭐 하라고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본난의 거좀 너무 과도하게 공부를 하는 거고. 해도 안 돼. 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공부. 왜냐면 이게 공부만 한다고 투자를 잘하면 솔직히 그렇죠. 누구나 다 투자를 잘할 수 있죠 사실. 그러면 이제 각 학교에 반에서 1등한 애들은 다 그럼 투자 규제가 돼야지 그런 식으로 치면. 대부분 망하죠. 근데 꼭 그렇진 않잖아요. 대부분 왜냐면 공부를 잘하는 것과 투자를 잘하는 것도 약간 좀 다른 영역이긴 하니까. 아이고,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하루 종일 하는 게 사실은 책 읽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글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직접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 저는 수많은 책, 수많은 글, 수많은 그 언론 뉴스 이런 거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공부하고 그걸 뭐 공부라는 관점보다는 그냥 호기심이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워런 버핏만큼의 이렇게 큰 돈을 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걸 게을리하지 않고 사회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만 어느 정도 파악을 해도 뭐 큰 돈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내 그래도 수익이 좀 났는데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제 크게 생각을 하는 거지. 욕심이 크죠. 네, 실제로 워런 버핏도 보면은 자기는 수익률 10% 이상을 바란다고 했었거든요. 낮죠, 생각보다. 네, 목표 수익률이 10% 그러니까 이제 10% 이하면 안 하겠다. 10% 이상일 때만 투자를 그 해당 기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10%예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우와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막상 제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그 정도 가지고 뭐 언제 이렇게 사실 그럼요. 네, 되는 거거든요. 한 해에 한 200%는 벌어야죠. 마음은 전부 다. 그렇죠. 그런 거 몇 번. 1억 넣으면 한 3억 만들어. 흔히 말하는 상따 몇 번 먹어서. 그렇죠. 네. 상따로 한 1억 태워가지고 그냥 딱 3천만 원 벌고 다음 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안 하죠. 사람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바로 거기서 그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왜?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을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근데 지금 얘기한 건 그렇게 200% 300% 수익을 바라보고 들어가면 이해하고 자시구가 없거든요. 그거 갖고 이해해가지고는 돈 안 나오죠. 이해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느리고 안 오르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IT나 그런 걸로 내가 다 해당 업종에 사서 이해를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내가 과연 정말 다 이해를 해서 그 기업을 사는 것이냐라는 것은 좀 약간 다른 문제이긴 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네. 그래서 항상
이해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는 것도 거기 그것과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이게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선 과연 그 분이 예를 들어서 갭 투자해서 무슨 지역 무슨 아파트를 샀다. 과연 이해하고 사는 걸까? 그냥 갭이 2천이어서 사는 걸까? 그거를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해당 아파트, 해당 지역에 해당 아파트, 해당 동이 어떤 동이 있고 어떤 입지가 있고 어떻게 되고 교통이 어떻게 좋고 뭐 이런 것들을 어쨌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사느냐, 그냥 거기 갭이 2천인데, 야, 이 정도면 그러고 사느냐.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 그래서 결국엔 전자를 물론 이제 뭐 전자라든 후자를 하든 오를 때 오르고 떨어질 때 떨어질 때는 결과는 다 똑같겠지만 그래도 전자로 접근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어떤 하락이 오거나 상승이 왔을 때 나름대로 대처를 하거나 준비가 돼 있는 거고, 후자로 하신 분들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 결국에는 상승을 해도 과도한 수익을 얻을 못하는 거고, 하락이 왔을 때 대처를 못해서 결국에는 녹아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엔 제가 전혀 이해를 못하면서 투자를 하니까 뭐 그렇다고 뭐 이해를 다 하고 투자하는 건 솔직히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은 해도 그래도 그 정도는 자기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당 그 아파트 그 정도는 좀 안 다음에 투자를 해야 결국에는 그게 당장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닥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엊그저께 이제 저희 이제 밴드에서 설명하려고 네. 갔다가 이제 그 테마주를 찾아봤습니다. 아, 테마주.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죠. 테마주라는 게 이해한다고 자기가 상상을 하는 거죠. 테마주는 굳이 얘기하면 이제 뒤에 갖다 붙이죠. 그렇죠. 네. 뭐든 간에 그 이제 첫 번째 봤던 게 이제 저출산 테마주. 아, 네. 그 이제 뭐 쭉 올라가고 그다음번에 봤던 게 대통령 테마주 쭉 올라가고 그다음번에 바이오 테마주 하고 세 개를 봤는데 상승이 다 똑같아요. 떨어지는 구간은 좀 기간은 다른데 이제 뭐 그런 거죠. 기업이라는 게 이제 워렌 버핏께서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워렌 버핏이 그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정말 중요하죠. 즉각 이해할 수 있는. 이거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냐 못 버느냐 자기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거, 기업의 이익이 꾸준할 거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테마주라는 건 사실 전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거죠. 끝까지 가는 거라 이익이 뒷받침 안 되는 주가 상승이 결국에는 이제 뭐랄까 사람들의 합의된 심리가 무너지면서 같이 이제 주가가 이제 다시 정상점으로 자기 가치에 이제 다시 재수렴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 참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이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 있으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다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실천을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 표현이 정말 좋네요. 그렇네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슴으로 이해, 가슴으로 와닿으려면은. 그러니까 다들 이론으로는 알지, 이해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건. 근데 뭐 그거는 봄날의 고민도 있고 나도 그렇고 솔직히 그걸 얼만큼 이해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느냐를 물어본다고 하면 솔직히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과연 그 기업의 사장만큼 아냐라고 물어보면 절대로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기업 사장만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맞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알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투자했다, 예를 들면 아까 소비재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오뚜기다, 오뚜기 뭐 3분 카레 만들고 뭐 라면 만들고 뭐 당면 만들고 그거잖아요. 그 정도 이해하는 거네. 끝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이상 모르죠. 네. 근데 요즘 이를테면 무슨 뭐 3분 피자 같은 것도 만들고 그렇긴 하는데. 그쵸. 그런 것 정도를 알지 더 깊숙이 사실은 투자자들이 알기는 쉽지는 않은 거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워렌 버핏 입장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면 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렇죠. 그 알 때까지 좀 공부를 하던가 준비를 하고 근데 안 되면 하지 말아라 했는데 일반적인 투자자는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가 워렌 버핏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워렌 버핏까지 안 가도 그 정도만 알면서 투자해도 돈을 버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게 또 무서운 거죠. 그렇잖아요. 진짜 번 사람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해당 기업이 100이 있으면 한 50, 60만 알아도 충분히 투자는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은 꾸준히 내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50, 60은커녕 10, 20도 모르면서 투자하는 게 많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날 아침에 이제 매경 방송 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은 이를테면 워런 버핏은 이게 100을 알면 그때 투자를 하는 거고, 근데 5, 60만 알아도 투자하셔도 충분히 수익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워렌 버핏 어떻게 우리가 워렌 버핏급이 될 수 있겠냐? 워렌 버핏이 100이다 그러면 한 20, 30%만 돼도 성공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슬픈 이야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되고 싶은데. 네, 대부분의 분들은 5, 60은커녕 10, 20도 모르면서 사실 투자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펀펀이 이제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5, 60까지는 몰라도 한 3, 40 정도까지라도 그래도 알고 투자한다고 하면 그래도 좀 대처를 한다거나 그래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알면 투자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알면 할수록 솔직히 네. 겁이 나서. 내가 사장님이 때려치지. 짜증나 이러면서 너무 많이 알아서 오히려. 네. 그렇죠. 자 그럼 오늘은 얘기하다 보니까 좀 벌써 시간이 됐네요. 요 정도에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말을 못한 것 같은데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짧네요. 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또 그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